네, 안녕하세요. 지지 않는 주식 투자 공차장입니다. 자, 오늘 LNF, 기가 막히게 또 회복을 해줬죠. 아마 오늘 이렇게 음봉을 꽉 채워가지고 11만 5천 원까지 이렇게 6%나 또 급락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5분 봉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480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5분 봉상 481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 481선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눌림목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급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보이게 되고 또 조정을 보이다가 또 상승세를 보이게 되죠.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라는 게 분명히 있게 되고, 그 주도 섹터는 반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주도 섹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도 섹터는 이런 시장과 똑같은 흐름들을 거의 만들어가면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 주도 섹터가 움직이는 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 강하게 반등 보일 때 가장 크게 움직여줬던 하나의 테마나 이 섹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AI 소프트웨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로봇이 주력으로 해가지고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로봇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을 다 잃고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죠? 딱 요 위치에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나요?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살짝 보여주고 있죠. 21선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급락을 보일 것이고, 21선을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 구간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구간을 우리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도 섹터는 시장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도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요, 예를 들면 앞에서 이런 로봇 종목들, 지난번 상승 파동일 때는 로봇 종목들이 움직여줬었고, 그리고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면 다른 섹터에 있는, 다른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게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주도 섹터다. 하지만 주도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 A라는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장이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A 섹터가 또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B라는 새로운 섹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LNF, 삼성 SDI, 2차 전지 섹터에 더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쨌든 밑꼬리를 달고 회복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받쳐주면서 이렇게 누군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보고 계신 것은 프로그램 매수세예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는 외인 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이 급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쏠리는 종목들,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한미약품이 있었었죠. 자, 한미약품이 오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할 때 최근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여졌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까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일단 한미약품이 강세를 보였던 흐름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자, 보게 되면 장 초반에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쏠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자, 보게 되면요, 자, 장 초반에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들 다 빠졌었거든요. 자, 보시면요, 자, 보게 되면 어때요? SK하이닉스 반등 보이지만 이 빨간 색깔 수치만 보시면 돼요. 쭉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결국에는 기관들, 자사주 매입 물량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끌어올린 것이고, 사실상 외인 수급들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외인 수급은 어디로 움직였냐? 바로 한미약품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보시게 되시면, 자, 보시면 어때요? 쭉. 자, 보게 되면 바닥 구간에서부터 해서 물량 쌓아가면서 급등시키게 되죠. 이 시간대가 언제였었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그 가격대가 51만 5천 원부터 52만 5천 원 요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 자금 빠지게 되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미약품을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매일마다 이제 주도주 종목들 이렇게 저도 똑같이 매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드린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가 말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때가 바로 강하게 급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받쳐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LNF 한번 볼게요. LNF 보게 되면 수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4만 주가 마이너스죠.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LNF는 어땠어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죠. 자, 그럼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개인이 올린 거예요? 아니죠. 누가 봐도 기관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투신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쓸어 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외인 자금들은 거의 다 빠지고 있고 기관들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들어온 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결국에는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계속 기관들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바뀜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손바뀜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기관 자금마저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는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들이 빠르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많이 받는 부분이고 환율에 대한 영향들도 되게 많이 받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탈하고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LNF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외인 자금들이 다시 한 번 더 유입이 되면서 LNF도 다시 움직일 수 있구나. 이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현재 기관 수급에 대한 흐름들이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금요일에는 잭슨 미팅까지 아마 이번 주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도의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동안은 방망이 짧게 보시면서 이렇게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 내내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딱 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일매일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리고 있고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신청해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선정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쨌든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3분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삼성 SDI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LNF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삼성 SDI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어쨌든 LNF에 대한 방향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분기 정도 실적 발표 전부터는 분명히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LNF도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월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 월 말도 시장이 좋은데 대부분은 이런 변곡 구간일 때가 월 말 월 초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르면 다음 주라고 말씀드렸던 거지만 늦어도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시장이 계속 반복된다. 그렇게 되면 단타를 하시더라도 짧게 치고 나오시는 2%든 3%든 좋습니다. 저는 2%든 3%든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라고 해서 얕볼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수익들이 모여서 큰 자금들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는 방향대로 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